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0.5% 마이너스, 코스닥은 0.2% 플러스 이렇게 엇갈리게 찍히고 있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보죠.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은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개당 전략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하 본부장님 먼저. 네, 오늘은 약간 뭐 이슈가 있는 쪽들이 있습니다. 뭐 약간이나 관련돼서 지금 알테오젠 리포트 나왔고, 그래서 3%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또 방산이 좀 강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원전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날 건설주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약간 차익이 나온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원전주들 리포트 빨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부터 다시 이제 미국의 이슈들이 반영이 되니까 아마 변동성은 좀 강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장을 했고요. 일단은 지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개장 전략? 네, 당연 알테오진에 관심이 가질 것 같고요. 리포트가 영향력 있는 분이 코멘트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쉬기도 했죠. 한 보름 정도.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방산이죠. 유럽에서 5% GDP 대비했을 때 그 확정 동의한 것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좀 그거는 올라갔지만은 좀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조선하고 변화크도 큰 이슈는 아닐 것 같고, 반도체 이쪽은 좀 정중동인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앞두고 크게 움직일 것 같지 않고. 2차 전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합니다. 예. BYD가 가격을 전기차 가격을요, 인상. 30몇 % 엄청 떨구어서 가격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서 그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제약바이오 플러스 방산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리포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0.6% 정도 빠집니다. 16포인트 정도 빠져서 2628, 역시 좁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락폭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0.01%, 거의 변화 없이 강보합권 725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주를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주가 삼성전자가 0.9, 하이닉스가 0.99, 1% 정도 떨어지면서 시작을 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역시나 비슷한 하락률입니다. LG엔솔은 1.3% 더 떨어지고 있고요. 그나마 방어하는 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제약바이오 중에 셀트리온 1.9% 상승,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의 삼성물산이 2.6% 상승, 이렇게 빼고는 대부분은 다 하락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 로템과 삼성중공업도 1%, 2.5% 정도 상승입니다. 이런 종목들 빼고는 다 하락입니다. LIG 넥스원, 한화 시스템 2%, 0.8% 상승,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다 1% 내외로 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그나마 상황이 조금 좋습니다. 알테오젠이 2.2% 정도 올라가고요. 펩트론이 1%, 이외에도 리가캠바이오, 뭐 ABL바이오 이런 종목들 한 2, 3% 정도 상승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좋지 않네요. 휴젤이나 클래시스 뭐 이런 종목들 살짝 올라가는 정도,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제약바이오가 좀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29일에 아스코에 대한 호재도 있고, 오늘 아까 리포트도 잘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부분에서 제약바이오 빼면은 사실은 전부 다 좀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플러스 뷰티 쪽 플러스 엔터 쪽 조금 살아남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방산, 제약바이오, 지배구조 개편, 살짝 조선 이런 거 빼면은 다 하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좀 눈에 띄는 부분? 네, 오늘도 일단은 조선주가 저는 좀 눈에 띕니다. 삼성중공업 어제 외국인 수급이랑 프로그램 비해서 진짜 많이 들어갔었는데 오늘 연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5.7% 이상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좀 현대임스 같은 요 기자재 요것도 아마 물량 소화하고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가 또 이제 목표 주가가 3만 원으로 또 되게 공식적인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광민정 애널이 쓴 거라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 CBDC 관련된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제 이창용 총재랑 전일에 은행 총재 6명이 만나서 얘기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확실히 좀 이런 좀 순환매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스토리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바이오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아스코 이슈가 있다 보니 이제 임뮤논시아 뭐 이거 유한양의 자회사랑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명약 항암제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도 뭐 어느 정도는 변동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요리기판 쪽이 조금 꿈틀거리긴 하는데 예. 연속성을 오늘 만약에 세게 가진다면 저는 조금 도망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면역 항암제, 아니요, 유리기판. 유리기판. 유리기판 좀 오늘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좀 저는 도망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SOL 같은 경우가 목표 주가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것도 거의 사라.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LIG 넥스원도 DB에서 영업이익 뭐 60% 이상의 좀 강력하게 얘기한 게 있어서 오늘은 뭐 그런 개별적인 이슈 플러스 알파로 이제 리포트가 굉장히 강하게 지르는 그런 쪽들의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은 명확해요. 리포트가 진짜 강하게 나온 것들. 맞아요. 그런 애들이나 혹은 재료가 있는 것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들, 이런 거 빼면은 전부 다 전멸. 나머지는 그쪽에 좀 수급이 쏠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장열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부분 있을까요? 네, 조선 방산 스트롱하고 화장품 버티고 지배구조 오케이고 그러면 이 정도 빠지면 어저께 올라간 거에 한 30%도 안 빠지는 거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초를 치려면 아마 2차 전자가 반도체가 더 초를 치면 되는데 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슈가 되는데 예.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내일이나 모레 그거 보고 나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크게는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주고받고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크게 뭐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어제 미국장이 안 오르는 것도 그렇고 달러 주스 말고는 움직인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유로발 그 독일이 뭐 그냥 엄청 올랐어요. 독일이 1.6% 올라서 예. 독일하고 우리나라의 그 방산하고 같이 연관시키면 뭐 딱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시장을 오늘 대표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일단은 약하게 시작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피가 0.4% 마이너스인데 요 정도에서 뭐 11시, 2시 요쯤에 10시, 11시, 2시쯤에 말아 올린다고 한다면 또 기대를 또 해볼 수도 있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초반에는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그런 시장이고요.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삼성중공업 이 6% 정도 오르네요. 13조 원 인도 시장이 또 열린다. 한국 조선에 부는 기대감. 또 이런 기사들이 나왔고요. 카타르 뭐 LNG 수주 관련돼서 네. 오늘 또 소개하는 거 보니까 128척? 네, 뭐 그게 이런 이제 이야기들 중장기로. 네. 중장기로 128척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뒤로는 이제 삼성중공업 뒤로 S-오일 아까 하창원 본부장님 잘 말씀을 해주셨고 5% 이상 올라가는데 하나에서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5년 주기로 바닥이 왔다 강력 매수하라 동nem에서 컨빅션 바이 이야 엄청 세게 얘기했어요. 이렇게까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맘때가 예. 6월 7일 9일 전으로 애널리스트 폴링입니다. First half 상반기. 증권사들 지금 그 펀드 매니저들이 맞네. 평가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attention grabbing을 여론조사 네, 그 30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 해요. 그러면 지금 전화하고 리포트 많이 나오고 뭐 하면은 이거 뭐 제대로 써야지. 그 흠만 쓰면 그 어텐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쓰는 경향이 5월 달에 있고 11월 달에 있습니다. 자기가 원래 마음속에 있었던 종목이고 그런 이슈라면은 좀 세게 네. 쓰는 그런 시즌이 좀 다가오게 네. 된다. 알겠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 배경이 또 있다는 거. 하나증권에서 5년 주기로 바닥이 왔다. 이런 리포트. 그 다음에는 LIG 넥스원이 4.3%. 뭐 가치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카이, 하나 시스템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적게는 0.8%에서 많게는 4.3%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3.8% 오르는데요. 오늘 뭐 흥국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네요. 삼성물산 수소와 SMR 바이오가 신성장 동력이다.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그 내용이 조금씩 이제 힌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전자가 비실비실할 때 과연 무엇을 먹고 사는 걸로 가져갈 것이냐. 이제 뭐 그런 썰도 있잖아요. 회장님이 저기 학교에 있을 때
철창 뒤로 이제는 우리 바이오로 먹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전원도 그건 진심인 것 같은데요. 진심이죠. 네, 진심이죠. 그냥 썰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 쪽, 그러니까 수소와 SMR 그리고 네. 바이오 이런 걸로도 지배구조 재편을 계속 할 것이다. 그 중심에 맞아요. 어떤 종목이 있을 것이냐 이런 기대감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E&A도 올라가고요. 뭐 유한양행, 아스코 관련해 가지고는 유한양행이 좀 많이 가장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유한양행이랑 임문온시아 그리고 ABL 바이오 저는 이렇게 세 개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뭐 유한양행이나 임문온시아는 같이 가는 친구들이니까 같이 예, 그건 뭐 이제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이제 항암제 쪽 하면 원래 유한양행이 표적 항암제 쪽에서 워낙 강하고 이제 이벤트가 많았으니까 예. 그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ABL 바이오도 그쪽에서 뭐 발표를 할 내용들도 있다라고 물론 구성을 다 열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목해볼 만하지 않을까? 왜냐면 펀더가 뭔가 바뀔 수 있고 뭐 나름대로 기술 수준의 이런 내용들도 있고 또 관련된 스토리도 강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키워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두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거 정말 짧게만 코멘트 해주세요. 의미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 또 카카오랑 카카오페이가 1.5% 정도 오르거든요. 근데 카카오페이가 최근에 흐름이 좋아요. 한 5, 6거래일 정도? 29,000원에서 한 32,500원까지 그렇네요. 꽤 오르거든요. 한 10% 15% 정도.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면 저는 못 찾겠거든요. 일단 뭐 수급이 되게 좋네요. 외공인 기관이 쌍끌이밀수로 이제 바닥권에서 좀 끌어올렸는데 뭐 얘네가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거는 맞으니까 한번 바닥권에서 이런 애들은 직전 고점 돌파하면 한 번 정도 트레이딩 정도로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카카오 그룹 물론 쟤는 카카오 쪽을 그렇게 좋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뭐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그걸 꼭 이제 또 감정 실어서 아 이건 안 좋으니까 안 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일단은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카카오도 양매수가 좀 들어왔네요. 이거 그 카나나인가 그거 뭐 발표하는 거, 예, 그거 뭐 발표하는 게 있다고 언뜻 지나가면서 얼마 전에 기사로 본 거는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가지고 네. 이게 기사가 그 며칠 됐지만 뭐 인수하는 거 관련해서 기대가 좀 있었나 본데요. 쓱닷컴, SSC.com 그래요. 거기에 페이 사업부 물적 분할하고 뭐 그거를 카카오페이가 인수하나 뭐 그런 기사 오늘 어저께 아니고요. 썰이죠, 썰. 아니 기사에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썰. 네, 그 뭐죠 회사가 컨펌 안 했으니까 뭐 하여튼 기사 글이 나왔다. 오케이. 그때부터 이제 산 거 같은데요. 딱 그때 그쵸 2, 3일 됐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카나나 관련해서는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는 AI 카나나 써보니까 친근하지만 답변 품질은 아쉽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카나나는 지금 비공개 베타 테스트 중이라는 네. 그런 카카오, 이야기가 예. 있습니다. 네. 예. 15일부터 베타 테스트해서 지금 한 2주 정도가 지났네요. 2주. 그래서 그렇죠. 지속할 수 있다라는 수 있다. 호평부터 불편하다. 불편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처음이니까. 어쨌든 카카오가 수급이 들어온다는 점은 좀 참고를 네.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봤었던 기사가 이거네요. 23일에 예. 그 한국경제신문인데 카카오 AI 언어 모델 카나나 1.5 글로벌 대비 이렇게 기사로 나와가지고 이 상업적으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끔 글로벌 시장에 공개가 됐다라는 내용이고 요게 이제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고 했어요. 한 1.5배 정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요거가 딱 타이밍상 요것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카카오에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뭔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면은 해외 이런 GPT들이 들어왔을 때 예.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게 네이버 카카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그쪽에 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쪽으로의 부분도 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도곡동 형님은 카카오 1% 정도면 상한가다 이런 또 의견을 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심하네, 고맙습니다. 1%. 자, 중형주 중에서는 코스피 SD바이오 센서는 신풍제약이 4%, 18%, SD바이오 센서가 19% 정도 오릅니다. 역시나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그런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해서 맞아요. 그런 게 아직도 계속 이슈가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SD바이오 센서가 좀 후반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중국은 좀 피크를 쳤다라는 뭐 분석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게 중국에서 나온 거라서 사실 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은 안 가요. 왜냐면 코로나19 때도 뭐 자기네들 다 된다고 했을 때 막 닭장 만들고 막 완전 닭장 만들어서 못 움직여 놓고 뭐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물음표는 있는데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뭐 걸렸다고 확인도 했고 우리나라 질병청에서도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는데 그거 말고도 그 다른 좀 그 예전에 있었던 뭐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돌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고 또 모더나인가 그 FDA 우회 승인인가 그 관련된 내용들도 외신에서 간단하게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오늘 내일 정도면 저는 일단 새로운 뉴스가 안 나면 거의 끝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내일부터는 좀 되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는 VT가 오늘 7.3% 가장 크게 오릅니다. 근데 다른 뭐 여타 화장품 뷰티 관련주는 뭐 클래시스가 2% 정도 이런 거밖에 안 보이고 VT가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인데 제가 뉴스는 지금 못 찾겠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22일 정도의 외국인이 코스메카 코리아 뭐 요 정도 중점적으로 사들였다 빼고는 뉴스 없는 것 딱히 같은데 그 회사 자체는 특히 KS 인더스트리라는 투자자가 발을 뺀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VT가 오늘 7.3% 정도 오릅니다. VT가 저쪽 언제였습니까? 4월 9일부터 5월 말까지 한 달 반 정도 됐네요. 3만 원에서 지금 4만 4천 원까지 꾸준히 올라왔다는 점. 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멘트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넘어갈게요. 뭐 일단은 뭐 최근에 한 6, 7일 전부터 리포트가 되게 좋은 거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기간의 수급이 되게 썰리고 있고 VT랑 오늘 APR 뭐 이런 애들도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 기사들이 많이 나온 게 의료 관광 와가지고 뭐 이렇게 피부미용 이런 거 되게 많이 한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지면으로도 좀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이들 기업들은 내수뿐만 아니라 사실 해외에서도 뭐 지역 영역 확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이 연기금이 세게 때리는 종목군들은 요즘에 거의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수급의 연속성이 좀 강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아까 SD 바이오 센서. 근데 제가 공시는 못 봤는데 기사 보기에는 그 세금 감면 다시 리펀드 받은 게 있다고 하는데. 법인세 네, 3,380억. 그게 이 정도 큰가? 근데 매출액이 그냥 크지가 않으니까. 아니 근데 매출액 대비 크대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크지 않으니까. 아, 매출액 자체가. 그러니까 영향이 있는 건가? 제가 잘 몰라서 일단 3,380억. 이게 3,380억 환급인데 연매출 절반이래요. 그 내 말이죠. 그래서 약간 이상해서 이게 맞는 건가? 그러면 적지 않아서 급등할 만하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만 간 건가 그렇고. 나도 환급 3,300억 받고 싶다. 3,300원이라 줬으면 좋겠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환급을 받기는 아니 뭐 했는데 환급 받아 너네 SD바이오센서 옛날에 많이 냈대. 옛날에 많이 냈대요. 실적 옛날에 되게 좋았다가 단발성이니까 아마 미리 선낸 거 그게 아니고 받는 거 아니에요? 공장을 이전할 때 과하게 냈대요. 플랜트 릴로케이션 할 때. 하여튼 뭐 일회성인지 뭔지 모르지만 참고하시 바라고요. 지방 이전 맞아. 감면. 예.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지방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내려가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LS 마린 솔루션이 좀 많이 빠져요. 근데 그거네요. 이게 현금 수령을 막대하게 받다 보니까 3,380억이 현금으로 딱 꽂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무구조 개선, 그렇지. 신사업, 내 말이. 실적 개선,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좀. 희망이로. 그게 원래 예상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도 현금이 3,300억. 큰 돈이지. 엄청 크죠, 엄청 크죠. 불경기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죄송한데 지금 그건 좋은 건데 반대로 빠지는 게 있어요. 그 10% 빠지는 거. LS 마린 솔루션. 맞아요. 유상증자. 유증을 했어요. 근데 유증 규모가 거의 40% 되는 것 같은데. 시총이 거의 절반 정도. 시총에서 요거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나왔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롱님께서 330억 하시는데 3,300억이요. 3,300억이요? 예, 3,300억. 꽤 커요. 매출 절반이래요.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대형주 그리고 요거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언급은 저희가 거의 한두 번밖에 안 했었던 것 같은데 하림 지금 4월부터
미친 듯이 올라온 게 5,500원에서 8,200원까지 하림 차트 예술이죠. 와. 근데 이게 하림이 저기 브라질산 닭고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한 번 더 튀기는 했는데 이게 마니커는 또 안 그렇거든요, 차트가. 마니커. 마니커랑 마니커 FNG 보면은 마니커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하림은 차트가 예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4.6%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는 제일 많이 또 오르는 종목 중 하나라 가지고 8,340원 최근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요때가 그러네요. 2023년 12월 가격인데 8,340원까지 좀 올라갔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 그 오늘 그 면역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 여기 보이시죠? 와이바이오로직스, 이뮤논시아, 네오이뮨텍, 헬릭스미스, ABL 바이오 등등 면역 항암제 관련된 그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건 이유가 있을까요? 이뮤논시아도 그렇고. 좀 뭐 아스코로 그거 봐야 되겠죠. 모멘텀이죠. 네. 국내 바이오 기업 라이센스 성과 쑥쑥 기술료의 해외 진출까지. 예, ABL 바이오는 GSK, 알지노믹스는 일라일릴리, 그리고 알테오젠은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기사들이 있네요. 라이센스 계약 성과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뭐 추가적으로 코멘트 하실 부분 하락하는 거 있으면 또 말씀 좀 해주세요. 하락하는 거 네. 뚜렷하게 LS, 하는 거. 한진칼, 에코머티, 한국전력, 뭐 네이버, SDI 보면은 어제 올랐었던 이제 2차 네, 전지. 2차 전지 빠지고. 제가 2차 전지 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잘 맞아졌죠? 하상 모션이 또 한 번 살렸습니다. 삼성물산으로 하지 말라고. 살려줬어요. 예. SDI 하려고 그랬는데 2% 마이너스 먹고 시작할 뻔했습니다. 예.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좀 주로 빠지는 것 같고 한미반도체는 최근에 변동성이 좀 심한 것 같고 뭐 그렇죠. 그리고 한국전력은 최근에 올라간 게 있어가지고 오늘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분위기고 그렇죠. 아직 추세가 죽은 건 아니고 뭐 네이버 빠지는 거 요 정도? 네이버가 못 가는 건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크게 의미를 줄 만한 뭐 아까 그 몇 가지 말씀드린 거 말고 LS 말고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익 실현 내지는 뭐 차익 실현 내지는 뭐 하여튼 많이 올라서 그런 거가 있고 2차 전지 말고요. 그거 말고는 다 대부분 차익 실현 계통에 속합니다. 두산 에너빌도 약간 빠지나요? 그것도 아마 차익 실현일 수 있고 달바도 약간 빠지면 그것도 차익 실현일 수도 있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주도 마찬가지. LS가 4% 넘게 빠지는 건 아까 말씀하신 유상증자. 그 분위기가 있겠죠. 예, 유상증자. LS 마린 솔루션이 초대형 해저 케이블 포설선,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 까는 요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어저께. 예. 그래서 주가가 한 10% 하락하다가 지금은 한 4% 정도로 3% 정도로 좀 줄었고요. 이외에도 LS 에코에너지, LS 네트워크스, LS 일렉트릭도 같이 내림세라고 합니다. 그 규모는 신주 1957만 주고 이게 어느 정도의 2,780억. 아하. 시총이 이거 5,400원인가 그래요. 엄청난 거예요. 반의 반. 거의 절반 수준. 근데 이유를 댔기 때문에 혹시라도 말아 올리는 건 아니고 적게 되면은 투자가 케이블 그 베스를 하는 거 그 네. 캐펙스가 한 3,400억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뭐 그냥 해가지고 컴비네이션해서 투자가 명백하다 그렇게 해석을 나중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대 금액이 워낙 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일단 지금. 그러니까 유증이란 것도 100% 악재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한참 올라갈 때 공장이 증설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다 공감하면 유증을 하더라도 아 이걸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공감대가 나오는 건데 맞아요. 요것도 같은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초대형 해저 케이블 포설선을 3,400억 주고 해서 많이 팔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유증하는 거에 공감대가 올라가서 그렇죠.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런 거 얘기할 때는 항상 저도 했지만은 그 시장하고의 교류가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이게 회사가 작년 매출이 1,1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잖아요. 최근에 400억이니까 올해 해봤자 매출이 뭐 2,000억, 3,000억 이렇게는 안 되는 거니까
맞죠? 예. 그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걸 누군가가 얘기하거나 같이 공유했다면은 그게 다르게 얽힐 수 있죠. 앞으로 뭐가 나오면은 이게 이러는 투자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면 충격이 덜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일단 주가가 올라간 거에 대한 반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그런 정도 고점에서 걸리면 여기 좀 아프잖아요. 그게 아쉬운 거죠. 알겠습니다. 그 아까 할인 관련해서는 채팅창에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해운 쪽 해운이랑 식품의 재편 성과 이래서 I see. 예전에 목표가 상향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해운 관련된 그게 페노션. 페노션 맞아, 그걸 하림그룹의 핵심 계열사 페노션 인수 당시 27척이던 보유 선박을 39척으로 늘렸다. 그래서 해운 부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이런 또 좋은 재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추가적으로 코멘트할 거 있을까요? 특히 하락하는 쪽에서 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그런 게 큰 건 없어요. 오늘 사실 2차 전지가 좀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지는 거 그 아까 전기차 가격 인하 그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 어저께 올라간 거에 반락도 있을 수 있겠고 이제 컴비네이션 된 것 같아요. 2차 전지의 오늘의 하락은 또 뭐를 갖다 붙일 게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기술적인 거라고 봐야 될까요? 하창 본부장님.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올랐었던 주 요인이 이제 AMPC 뭐 그거 관련해서 완전 보수적으로 봤다가 생각보다 좀 유하게 돼서 좋아 그거 뭐 파나소닉이다가 뭐 이 기타 붙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이게 구조적으로 좋아질까라는 부분에서 증권가가 좀 보수적으로 많이 얘기를 또 했나 봐요. 그게 기사들로 많이 됐고 또 시장 참여자 분들도 뭐 2차 전지 분들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 정말 많지만 또 안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사야 그 산업이 뜨잖아요. 근데 2차 전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지금 2차 전지를 과연 사고 싶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좀 물음표고 그럼 신규 수급이 좀 떨어지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뭐 신규로 들어가더라도 역시 아닌가 보다 하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저는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뭔가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린 제 2차 전지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카카오도 예. 제가 분위기 좀 좋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코멘트 없으시죠? 네, 넘어갈게요. 없습니다. 예. 네. 환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환율이 3.6원, 3원 6전 더 떨어져서 1,366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참 오를 때도 급하게 내릴 때도 급하게 호다다다닥 내려가가지고 1,366원. 원화 강세 달러 약세에 대한 요 코멘트도 한번 해 주신다면요, 김정일 본부장님. 네, 속도 이슈니까요. 1350까지는 벌써 한 일주일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섣부른 거 나가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미국 달러가 근본적으로 약세가 기조가 맞으면은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뭐 우리는 이제 어차피 뭐 추경도 하고 할 거니까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더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그럴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런 예상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컨센서스가 1350은 시간 문제고 그 다음에 속도를 좀 천천히 내려갔으면 좋겠다. 천천히 내려가지고 우리 수출에 영향을 덜 받으니까 그런 기대감. 그러니까 1350은 컨센서스고 그 다음은 천천히 내려갔으면 좋겠다. 워낙 강세가 천천히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포지티브 영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면 요게 지금 이게 안 나오네 이게. 그래. 요게 지금 저거거든요. 마켓워치에서 보는 저기 달러, 옌, 요거 연관성인데 지금 달러 인덱스 보시면 98.85까지 내려간 상황이고요. 100 아래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옌 달러 환율도 역시나 이렇게 급락해가지고 엔화 강세, 달러 약세 142.29엔 까지 좀 내려간 상황입니다. 요것도 하창한 본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142엔 레벨. 네.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저 엔달러가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되면은 또 이제 캐리 트레이드 얘기가 분명 나올 확률이 높고 나스닥 중심으로 좀 부담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변곡점이 일단 저는 오늘까지는 약간 좋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쪽이 비트코인 2025가 있으니 거기서 막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오면 아마
비트코인 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나스닥이 좀 쫓아갈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캐리 트레이드 뭐 이전에 좀 많이 털렸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와타나베에 대한 전체 물량을 사실 누가 알겠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건 언제든지 이제 턴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또 그렇게 하다가 이제 툼에 나오면 그냥 같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N 쪽이 좀 안전자산으로 많이 또 쏠리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쪽은 금리 인상도 속도만 급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또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한테도 그러니까 이제 화폐 절상 관련된 부분에서 요구를 했었고 예. 나머지 쪽들도 막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워낙 강세도 그런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기사에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위안화로 결제를 해달라 요 요청이 많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 수치가 꽤 많이 높아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래요? 글로벌적으로 위안화로 결제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일본이랑 유로화보다도 중국이 높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기축통화 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위안화로 대금을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또 매력도가 또 소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이 화폐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중국이든 엔화든 미국이든 그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로만 투자를 하시면 향후에 피를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본이든 뭐 저는 일본이랑 미국 중심으로 좀 더 세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중국도 사실 요즘에 좋은 얘기 많이 나오고 중국 ETF로 돈이 뭐 지금 특히나 이제 빅테크 쪽으로는 되게 많이 쏠려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적어도 그쪽 방향으로라도 약간의 좀 해지를 해두시는 게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관련돼서는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 기업들이 돈을 많이 옛날에 달러로 많이 벌어갖고 이제 내려가기 전에 지난 10년간 쌓아놓은 돈이 달러인데 그러니까 위안화로 안 바꾸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외화 자산 말고 국유 자산 말고, 그렇죠. 기업이라 개인 자산, 기업이 자산? 누가 됐든 네. 국가에 들어가 있는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 말고 그게 1조 달러라는 얘기가 있어요. 1조 달러면은 그러니까 convert from 달러에서 to 위안화로 바꿀 수 있는 여차하면은 그 규모가 1조 달러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조 달러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럼요. 중국의 GDP가 얼마인지 아세요? 18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만약에 달러가 근본적으로 좀 흔들리는 거 맞고 그러면은 이거는 정부 통제가 좀 덜 미치고 정부가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위안화 강세를 촉발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아까 은행에 대한 얘기인데 중국의 인민은행 포함해서 국영은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 있어요. 너네 그 거래할 때 기본적으로 25%인가 그런 위안화로 결제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기준을 높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40%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궁극적으로 방향을 글로 트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아까 얘기한 그런 흐름이 5월, 6월이 아니더라도 여름 지나고 7월 달에 그 관세 협상이 표면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 끝나고 나면은 위안화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인 거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9시 31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0.35%, 2635. 초반은 일단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2차 전지 떨어지는 거 빼면은 사실은 똔똔이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2634. 코스닥은 0.17% 마이너스 724. 요 정도에서 일단은 9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분 자료 하기 전에 일단은 요거 하나만 정말 짧게만 여쭤보고 아까 카카오의 얘기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카카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방산이 올라가잖아요. 네. LIG 넥스원,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등등이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3%에서 한 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김정일 본부장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왜 자꾸 이렇게 뜨는 거야? 나토 국방비 GDP의 5% 내달 합의 트럼프 요구에 부응 3.5% 군사비 1.5% 간접비 2032년까지 이행하겠다. GDP의 2% 목표를 훨씬 웃도는 수준 5%가 트럼프 대통령이 니네 안보는 니네가 지켜라. 왜 무임승차하냐. 프리라이더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음 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GDP 대비 5%를 국방비 지출을 하는 이거를 서명하는데 회원국이 합의할 것으로 본다. 자, 어떻게 이 이슈가 앞으로 방산에 계속 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충분히 좀 준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 이런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이거 얘기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하면 사람이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거 빼고 얘기하고 일단은 독일 주식이 엄청 올랐거든요. 맞아, 많이 올랐어. 독일이 얼마나 올랐냐면은 어느 리포트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23년도에 20% 올랐어요. 독일의 닥스 지수가. 그리고 작년에 18.8% 올랐어요. 작년에. 20%에다가 18.8% 얹고 올해 들어와서 23일 기준으로 18.7%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네. 그러면 독일은 성장률이 우리보다 낮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작년까지 확실히 우리보다 낮았지. 그래요? 성장률 낮았지. 마이너스까지 거의 마이너스가 그랬잖아요. 근데 왜 올라왔는가 뭐 이유를 5가지 적었는데 그 중에서 와닿는 건 유동성 효과, 그 다음에 물가 안정,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국방을 포함한 재정 부양 정책 엄청 강화. 그다음에 일부는 셀 USA 현상을 일어난 일부 수혜. 거기에 라인 메탈이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그 피어 그룹 동종의 그 비교될 수 있는 기업이 해외에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라인 메탈이라는 거예요. 라인 메탈은 독일 회사입니다. 근데 걔네 밸류에이션은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게 한 35배 정도 PER로 되고 PSR이 PBR이 한 8배, 9배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어저께 나온 건데 그 현대 로템이 목표 주가를 한 것이 PBR로 한 5점 몇 배거든요. 그러니까 PER로 하면 낮고 그래서 피어 그룹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기업도 약간 비싸다는 게 너무 비싸다. 손도 못 대겠다. 이런 정도 전까지 포모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대로. 그다음에 그거를 좀 해치려면 아이러니케도 누가 뺏어가야 되는데 누가 뺏어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의미 있게 뺏어가면은 핑계대고 내려가는데 그게 발동이 덜 되면 덜 될수록 당분간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피어 그룹 중에서 글로벌 대장들이 안 무너지는 조건 플러스 반도체 소부장 특히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너무 치고 올라가서 수급이 좀 분산되는 효과 그 두 가지만 아니면 잘 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요거 알테오젠 코멘트 좀 해주세요. 네. 자, 요 기사 나온 거는 알테오젠 기술 수출 논의 중 미국 약가 정책 영향 없어.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인 알트-B4 정맥 주사 제형 SC 제형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다. 근데 기술 수출에 대한 뭐 기대감이 좀 계속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한투자도 알테오젠 약가 인하에 대한 가정을 하더라도 영향은 미미하다.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 이런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멘트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거가 오늘 좀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제 영향을 주더라도 한 10% 정말 많아야 10%고 그래서 이제 영향이 좀 이제 후발로 또 전가돼서 들어오는 거니까 되게 미비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랑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특허청에서 특허 무효 심판 심사 개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허 소송 관련해서 이제 특허에 관련된 부분에서 또 뭐 위반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걸로 사실 알티오젠이 발목을 잡았는데 예. 무효 심사가 시작을 했으니 이 리스크 요인이 또 제거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키트로다 일단 SC 제형이 결국엔 10월에 출시가 될 예정이니까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변곡점인데 그 약과 관련된 이벤트에서 정확하게 리스트가 업데이트되는 게 내년 2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도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변곡점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목표 주가도 70만 원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밴드로 보면은 결국엔 31만 5천 원이 깨지면 아마 사람들 많이 살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좀 주가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여기서 막 무조건 와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이슈들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조금 어느 정도 넓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주가가 많이 눌리면 아마 되돌림은 세게 나올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주가 하향 요인은 많이 소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아까 그 PGR이 원래는 6월 7일부터 개시 PGR이 뭐냐면 아까 PGR 이 말한 뭐예요? 아까 지금 말한 건데 그 무효 심판. 네. 아 무효 심판, 무효 소송. 또 영어로 한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데 영어로 돼 있어서 영어로 하는 겁니다. 미안해요. PGR은 물어잖아. 그럼 설명해야지. Post Grant Review라는 거. 그랜트가 허가하는 거잖아요. 사후 그렇죠. 그랜트 한 거에 대한 리뷰. 그걸 일종의 무효 심판이라 하는데 PGR입니다. 이것을 그거 하는 것을 맨 마지막으로 제출하고 나서 3개월 뒤니까 6월 7일부터 개시가 하게끔 아직 개시가 안 됐어요. 맞아요. 개시가 곧 할 거로 본다는 거예요. 그 개시가 되면은 이거는 좋은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개시가 이번에 6월 7일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출한 거 기준으로 따지면 11월 7일로 미뤄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6월 7일이 돼야지 일단 모멘텀이 한번 받을 것 같고 그게 안 되면 조금 더 옆으로 쉴 수도 있고 이 애널리스트도 좋게는 생각하지만 아까 내년 2월 달 나온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와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쓴 거는 아마도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저런 걸 감안하더라도 리스크는 좀 막 과하게 반영된 것 같다 그런 취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리포트 나왔으니까 오늘 봤다 갑자기 5% 10% 올라간다 이렇게 할 정도의 뭐가 확정적이거나 그런 거는 아직은 아니다. 일단 6월 7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9시 39분 지나가고 있어서 전반적인 코멘트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장의 분위기, 재료, 그리고 올라가는 떨어지는 종목들 봤을 때 두 분이 총평을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본다면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일단은 뭐 리포트 빨이 확실히 좀 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산이랑 조선 그 올라간 요인들이 사실 방산은 리포트 영역이라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아까 그런 방위비 관련된 부분 결국엔 그렇게 되면 방위가 자체적으로 많이 할 거고 그러면 수요가 늘어날 거거든요. 그런 수를 보면 긴 수를 그것도 나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 조선도 결국엔 저는 카타르 쪽을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그 LNG 수주가 들어오면 결국엔 우리나라도 쏠릴 거다. 왜냐면 상선 미세이 쪽도 이제 중국 쪽 배제한다 했으니까 그런 수에 보면 그것도 이제 펀드적으로 좋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수급이 뒷받침이 되면서 올라가는 산업군들이 많아서 그리고 지금 오늘 올라가는 뭐 뷰티도 그렇고 다 뭔가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뭐 오늘의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볼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가 어제 조금 지수의 상승을 끌어올린 요인이 꽤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걸 감안해 봤을 때는 뭐 사실은 지금 뭐 플러스로 봐도 거의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저의 스탠스는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네, 이제 올라갈 거 올라가고 내려갈 거 내려가고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조선도 다 똑같이 가진 게 아니고 약간 방사는 전반적으로 좋지만은 그것도 약간 온도차가 있고 잘 골라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진짜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특별한 것도 있었지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딴 얘기인데 쉐빙선 알죠? 쉐빙선. 쉐빙선. 쇠빙선. 쉐빙선. 쇠빙선이 아니라 쇠빙선. 쉐빙선. 아니야? 쉐이크랑 쉐이크는 다르죠. OON데? 맞아요. 오에죠. 오에. 소에. 그치. 그럼 쇠빙선. 쉐빙선. 그거는 우어이. 미안해. 그게 쉐이크 할 때 쉐. 쇠소리 할 때 쇠소리는 또 그건 다른 거지만 어쨌든 쉐빙선. 안 되네. 오케이. 안녕. 됐어. 오케이. 똑같은 거예요. 아이 의미만 전달되면 되죠. 의미. 그게 일본이 관세 협정하는데 그거를 그 하나의 그 안으로 네.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그거 자체를. 쉐빙선. 근데 쉐빙선은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하는데 네. 일본은 이제 쉐빙선이 앞에 꼭다리 있잖아요. 여기. 이거 부딪히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옆으로 치면서 나가는 거 그거는 한국이 앞섰더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국은 배가 쪼개진대요. 얼음 그래요? 치고 나가면. 걔네는 배가 쪼개지고 네. 일본은 앞으로 쪼개는데 우리는 옆으로도 쪼갠다 그래서 일본하고 협상하고 있다는 거는 한국에 관세할 때도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뭐 분위기 좋은 거지. 근데 무엇보다도 삼성중공업이 주가가 가장 최근에 좀 덜 갔어요. 그 밸류에이션 갭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를 거 오르고 내릴 거 내렸다. 아까 저기 LS 마린 솔루션 내리고 뭐 올라갈 거 올라가 하잖아요. 화장품 괜찮고 뭐 십시일반하면은 비록 우리나라의 대장인 뭐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같이 힘을 못 받더라도 장이 추세적으로 금방
무너지는 개념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다고 뭐 이게 속도가 뭐 그냥 내일 모레 갑자기 3%로 4% 이거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좀 침착히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는 좀 관망하고 이런 패턴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발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 분이 다른 방송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다른 데 가서 그러는 것보다 우리 가족끼리 있을 네. 때 이런 얘기 하는 게 낫지.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아무도 지적질 안 해. 지적질이 서운하게 말씀하시네. 지적질이 농담이야. 농담. 아니 진짜 키딩. 농담이야. 근데 몰랐어. 쉐링성 쌤 가장 반응 안 되네. 네,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겁니다. 어디 가서 그냥 쉐빙선이라고 하세요. 아니, 안 바뀔 것 같아. 네, 누가 지적하면 아닙니다. 오늘부터 쉐빙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미안합니다. 의미만 전달되면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딴 데서 김장일 본부장님 보시면은 쉐빙선입니다. 이거는 예. 오케이. 한 대 맞았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자료 봐야 되는데 오늘은 아까 누가 삼성전자 얘기하셔가지고 관련된 광고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삼성 태블릿이랑 삼성 모니터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주 제품은 삼성 모니터예요. 예, 삼성 그치. 모니터. 삼성전자 정품 스마트 TV 플러스 모니터 겸용 M5 화이트 에디션입니다. 리모컨도 드려요. 리모컨도. 야, 이거 리모컨 없으면 이거 눌러서 막 이막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안 되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내려가서 해야 됩니다. 이거 리모컨 무조건 드리거든요. 그래서 리모컨도 같이 드리고요. 넷플릭스 되죠, 디즈니 플러스 되죠, 유튜브 되죠, 다 됩니다. 이거 이런 제품이 또 있나요? 유튜브 이렇게 딱 누르면은 로그인하기 해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무빙 스탠드 옵션 구매 시 방마다 이동하는 가정용 이동형 TV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화이트 컬러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고요. 역시나 디스플레이는 삼성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삼성이에요. 책상 위에 모니터, 침대 옆 TV, 주방용 TV 모두 오케이. 언제나 어디서나 대화면으로 편리하게 간편하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싸게 가져왔습니다. 27인치가 23만 9천 원, 32인치가 26만 8천 원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 사주는 거 아이들 태블릿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한장이에요. 좋아해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거 막 핸드폰 줘가지고 아빠 나 핸드폰 이래서 이렇게 마냥 보고 있는데 왠지 걱정되는 거야. 눈 나빠져. 화면이 너무 작아. 예. 그러면은 그때 이제 태블릿 딱 전달해 주는 거죠. 삼성전자 갤럭시 탭 10.1 어드밴스 2 와이파이 버전입니다. 원가는 31만 원인데 9만 9천 원에 드려요. 9만 9천 원. 9만 9천 원 가져가세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 얼마나 튼튼해. 이거 지금 바닥에 던져도 안 깨져 이거. 안 깨져. 애들이 갖고 오는데 안 깨져. 99,000원? 안 깨져. 야. 예, 애들이 그냥 놀이터 가서 막 던지고 놀아요 이거. 맞아요. 원반 던지기 하고 막 논단 말이에요. 안 깨져요. 삼성전자 옥타코어 갤럭시 탭 그리고 삼성전자 태블릿과 함께 하는 삼성 모니터 요거는 23만 9천 원 요거는 9만 9천 원 해가지고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 돌아가겠죠? 안 돌아가는 게 없겠죠? 자, 그래서 저희 그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이 플러스가 코스닥이 된. 왔다 갔다 하네. 구라친다고요? 깨진다고요? 앙. 그러니까 시적 표현이죠, 여러분. 쉐빙선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만 통용되면 되지. 왜 그렇게 깐깐하게 왜 그래요, 형님? 초코 크로와상 형님. 예? 이거 좋잖아요. 이 정도면 안 깨지는 거지. 얼마나 뭐 이거 가지고 뭐 어디 뭐 한다고 커버 씌워 그리고 커버 씌우면 되잖아요. 젤리 커버.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자료 이제 슬슬 봐야 되는데요. 김정현 본부장님 먼저 할까요? 자료가 5분 5분씩 드릴 수 있어요. 파일이 세이브가 안 돼갖고 그럼 여기 갔다 올까요? 갔다 오세요. 예. 제가 구두로 준비할게요. PD님이 그거 자료 원격으로 한번 올려주시고요. 아니, 하창환 본부장님이 오늘 알아야 되는 경제 뉴스들 네. 재밌게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 이거 먹는 먹는 거부터 거? 좀 설명드릴게요. 뭐 요번에 이제 카누도 가격 오르고 하잖아요. 저는 그 어제 여기 위에 우리 쉑쉑 있거든. 쉑쉑 한층 올라가면은 그래서 쉑쉑을 먹으러 갔는데
가격이 막 세트로 시키니까 2만 원 되더라고요. 2만 원 넘죠. 그래서 깜짝 놀라요. 원래 쉑쉑이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요 화면 보여주시면 치킨값만 배신한 줄 알았더니 햄버거 세트 눈 떠보니 1만 원. 이게 완전 공감되는 게 아이고. 맥도날드가 올해 2번 올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원래 맥도날드가 런치 세트로 하면 제가 상하이 치킨버거 세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5,000원대 후반에 많이 먹었어요. 저도 그렇게 맞아, 알고 6,000원 있는데. 안 지금 거의 7,000원 다 돼가요. 런치가? 런치로 해도. 진짜? 네, 그리고 이제 런치가 끝나서 가면은 거의 9,000원, 거의 10,000원에 근박한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뭐 라지로 시켜 먹으면 이제 거의 진짜 햄버거도 거의 10,000원이다. 근데 냉면이 14,000원 이러니까 또 햄버거가 또 안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 주의하셔가지고 네,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요즘은 기사식당 이런 데가 제일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 엄청 싸죠. 반찬 다 나오고 뭐 그러는데 그렇지. 한 뭐 7,000원, 8,000원 8,000원. 이렇게 예, 뭐. 그게 싸니까. 근처는 없어요, 근처에. 별로 없지. 여기 장소. 근처에 그 아니, 거기 일찍 가야 돼. 그리고 사람 좀 일찍. 사람 때문에. 너무 많아. 근데 여기 여의도니까 여기도 하나 있어. 비슷한 거. 네? 8,000원짜리 하나 있어. 뭐 있어요? 아까 저기 뷔페 같은 거 식당. 저쪽 저쪽 이렇게 네, 지하에 있는 거. 있는 거. 아, 한식 뷔페. 그거 가격도 오른 것 그 같은데. 올랐고 늦게 가면 그것도 자리가 잘 자리 없어요. 네,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 네, 물가 많이 올랐다. 다이어트 해야 돼. 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버는 얘기로 가보면 네. 그래도 한 방에 가자 해가지고 5년째 털린 개미들 겁 없는 배팅 이래가지고 이 이제 다들 잘 아시는 그 테슬라 2배 대표적으로 TSLL이라는 티커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3배 쏙3라고 SOXL 해서 요거 보시면 불티나게 또 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레버리지를 많이 하는데 이게 결과값으로 보면 거의 5년 동안 번 확률이 되게 적대요. 왜냐면 이게 아시지만 상승도 2배, 하락도 2배니까 하락을 한번 맞으면 하락의 복리화가 좀 세게 맞기 때문에 예. 이게 비중 조절이나 추가 매수를 잘 못하면 이거 거의 무조건 녹아내리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이 되게 어려운데 이게 사람들이 3배는 수익만 3배를 보고 막 들어가요. 근데 이게 관리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다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 신용잔고를 보니까 우리나라 신용잔고도 거의 18조까지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죠. 많이 우리가 올랐네. 많이 털렸을 때가 15조 대 맞아. 후반까지 빠졌는데 지금 18조까지 올라왔으니까 국내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지르는구나. 열심히 지금 뭐 노를 젓고 있구나. 이거는 투자 심리를 좀 익힐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 이제 비트코인이 요즘에 막 올라가도 예전에 비트코인 올라가면 이제 채팅창이 되게 활발했거든요. 그쵸. 막 코인 막 이렇게 올라간다 어쨌다 하는데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는 미지근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개인보다는 사실 요즘엔 기관 중심으로 많이 스토리가 만들어지거든요. 뭐 알트야 당연히 개인으로 가겠지만 네. 큰 덩어리가 큰 것들은 이제 기관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코인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아마 나중에 많이 뜰 것 같아요. 이게 납으로 보긴 하겠지만 뭐 이제 스트래티지가 1대2,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2개 살 걸로 스트래티지 지금 한 주 사는 거거든요. 나브가 2배라 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래티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니까 그럼 2배 이내로 되어 있는 기업들은 아마 다 붐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코인 현물뿐만 아니라 아마 그쪽으로도 많이 수급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세금 이슈도 있기는 한데 네,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큰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하창원 본부장님은 물가 관련된 그런 뉴스를 좀 많이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시 기업의 실적이랑 연결이 돼 있고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기업들이 돈을 벌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항상 실생활부터 이렇게 뻗어 나가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장호 본부장님 자료가 준비가 네, 됐을까요? 됐어요. 예. 아주 쉬운 거 하나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제가 엊그저께 나와서 딴 데서 얘기했는데 딴 데서 여도원 씨 있는 거기서 나와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같이 한번 쉬어려고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만. 예. 우리 국채 수익률 얘기하잖아요. 국채 수익률 4.5%. 그것이 PER하고 어떤 관계인가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국채 수익률 4.5라 그러면 그 1 나누기 4.5 하면은 국채 수익률 역수라 그러죠. 그러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PER에 적정하거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만약에 국채 수익률 값이 오른다는 것은 이자를 많이 내는 건데 국채라는 건 무위험이잖아요. 무위험 자산에 대한 이자가 높아지면은 그럼 그거 사지 주식을 사겠어요?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 주가한테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을 일로 나누게 하면은 그게 PR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 대표는 미국의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거죠. 4.5%의 국채 수익률이 지금 기준이면은 요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더 와닿네요. 네. 그러면 국채 수익률 4.5예요. 근데 지금 인플레가 얼마죠? 2.5 정도 되죠. 그러면 국채에서 인플레 빼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질 성장. 우리가 실효 이자예요. 우리가 국채 하면은 4.5% 이자 받잖아. 근데 인플레는 2.5야. 그러면 2%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은 그 나라의 성장이 실효 이자율보다 높아야지 그 나라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예. 근데 지금 미국이 그러면 2.0% 돼요. 성장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7, 1.8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1.8이면 어떻게 돼야 돼? 국채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가 4.3, 4.2 얘기하는 게 인플레 똑같다고 가정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 1.7이면은 이게 내려가지 않으면 의미 있는 경제나 시장이라고 보기가 까리까리하다. 이게 기준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걸 기준으로 지금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은 PER 기준으로는 5,800 이하가 나옵니다. 그런데 과거랑 다른 게 AI라는 잠재 성장률이 있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 하면은 5,900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 시례를 주면은 뭐냐? 만약에 관세가 이 국채의 관세 영향을 받으니까 전 세계의 관세가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10% 초반으로 내려가거나 중국이 30에 더 내려가면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지겠지. 근데 그걸 재현하고 나면은 5,800, 5,900이 참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다. 요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모든 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해결하려면 심플한 거? 성장률이 높아지면 되지. 성장률이 어떻게 높아져요? 뭐 감세하고 뭐 규제 완화하고 근데 성장률 높아지는 건 시간이 걸리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국채가 올라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국채가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누군가 국채를 사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채 사주게 만들려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복잡하니까 캡처해서 한번 보시면 좀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캡처 한번 해보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시 55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두 분 자료 잘 들었고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보면서 두 분의 마감 코멘트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코스피가 0.2% 마이너스 2,638. 확실히 뭐 정말 천천히기는 하지만 좁은 박스권의 레벨이 좀 위로 올라오는 건 맞습니다. 코스닥에서는 0.02% 플러스로 양전했고요. 725.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오르는 게 SOL 아까 설명드렸고요. 카카오페이가 6.2%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보니까 오늘 카카오페이가 오늘 글로벌 컨퍼런스가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그 쓱페이 M&A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그리고 또 카나나에 대한 이야기, 카나나. 그거를 이제 파이낸셜이랑 어떻게 접목시켜서 뭘 하려는지 그런 이야기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돼. 예, 생각에는 그래요. 유출을 하자면.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6% 넘게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지주사들이 좀 치고 올라오는데 두산이 3.8%, 52주 신고가 경신이고요. 그리고 한화그룹주도 10% 넘게 올라가서 지주사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뭐 가는 종목들 아까랑 비슷합니다. 하림지주, ABL바이오, VT, 뭐 카페24가 조금 치고 올라오는데 요거는 뭐 코멘트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럼 두 분 이따 마감까지 오늘 장은 요렇게 보내자라고 어드바이스를 하나씩 주신다면 하창한 본부장님부터. 네, 뭐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업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 괜찮을 것 같고 지주사들이 이렇게 많이 들떠 있는 걸 보니까 확실히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 PBR 종목을 미리 선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대신에 PBR만 낮은 게 아니라 실적이 나오면서 뭐 배당까지 주는 게 베스트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패다 보면 결국엔 또 그렇게 되면 또 지주사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이제 증권주라든지 그런 것도 좀 ETF 형식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개별주는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어서 뭐 월봉상 이제 돌파하는 종목군들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리포트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너무 좋아요. 오늘 현대건설도 다시 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증권가에서 이제 리포트의 목표 주가를 굉장히 강하게 부른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일단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네, 밸류업, 상법, 지주회사 모든 것이 다 같이 엮어서 가는 거서 뭐 액션을 하려면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이미 뭐좀 지나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예. 결정하시려면 그것도 따라가려면 오늘 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뭐 또 한 며칠 지나면 다 올라갔을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보통 보는 조방변이나 이런 거 섹터를 하더라도 좀 더뎌도 크게 언더는 안 할 것 같으니까 고루고루 잘 갖고 계시고 현금은 30% 이내 이 정도면 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정중도 만약 0.67%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살려면 나눠서 그 이하일 때 사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무탈하게 지나가가지고 이따가 10시, 11시, 2시 꼭 우리가 클로징 벨에 오면은 10시, 11시 때 또 변동성이 있고 또 그렇죠. 2시에도 또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변동성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0시에 중국 증시 개장하고 나가지고 또 변동성이 있더라고요.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안양 사시는 분 계세요? 안양? 안양. NH투자증권 평촌금융센터에서 채권 투자 전략과 국내 주식 투자 전략 세미나를 엽니다. 6월 11일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고요. 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채권 투자 전략 그리고 국내 주식 투자 전략 평촌금융센터에서 합니다. 이혁진 차장님 나오시고요. 구혜영 차장님 두 분이서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양 사시는 분들은 평촌금융센터 6월 11일 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양 옛날에 많이 갔었는데 진짜. 예. 자, 어디든 안 갔겠습니까? 제가 무슨 여행 유튜버입니까? 제가 예. 자, 그러면 이따가 클로징 벨에서 3시 2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수익 많이 내시고 아까 로미노 님도 오늘 수제버거 값 벌었다고 자랑을 하시던데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여러분도 오늘 수익 많이 내시고 또 만족할 만한 수익으로 또 여러 가지를 해 보시고요. 이따 3시 20분에 마감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